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요 데이터와 정책 변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이머전, 그리고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현재와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초단기 하락세를 보이며 11만 7천 달러 아래로 잠시 밀렸습니다. 11만 7천 달러에서 11만 9천 달러 구간에 형성된 내부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약 1억 달러, 하나 약 1390억 원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통상 이 같은 유동성 흡수는 방향성 전환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본 기준 1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여전히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며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트레이더는 조정 이후 상승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12만 2천 달러를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이 가격대 인근에는 약 20억 달러, 하나 약 2조 7,800억 원 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청산 쇼크에 따른 급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비수기의 계절적 특성과 기술적 지표는 상승세의 지속을 낙관하기 어려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의 하락, 스팟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 저조한 거래량은 모두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3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보는 다수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슈들은 정책적 리스크보다는 상승 모멘텀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경고하며 유입 및 유출, 자금 흐름과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3천 달러 근처에 사상 최고가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주요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2025년 강세 랠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2만 달러 저항 구간을 명확히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1만 5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며 11만 9천 달러에서 12만 500 달러 구간을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 돌파의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블록은 해당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 넘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반전의 전조로 간주되는 하락쇄기형 패턴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크립토보스는 11만 8,300 달러 부근에서의 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추가 상승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물 누적 거래량 델타는 여전히 음수지만 최근 마이너스 2억 4,33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1억 1,130만 달러로 개선되며 매도 우위가 완화되고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는 이를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건설적 분위기로 전환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거래량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일주일 전 92억 달러에서 최근 86억 달러로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적극적 매수 매도 심리가 약화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경우 본격적인 강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13만 달러 돌파를 위해서는 12만 달러 상단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 뒤 이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하락이라기보다는 냉각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건강한 상승 구조를 위한 숨고르기 국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면서 채도권 내 구조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비트코인 자체로 환매가 이제 가능해짐으로써 운용상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시장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벤진가는 나스닥 상장사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들이 단순 보유를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통해 비트코인 자체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비트코인 주당 가치인 BPS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를 상회할 때 애더마켓 방식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즉시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명목상 주주 지분은 희석되지만 각 주식에 보유한 비트코인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실질적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이 전략을 가장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만 BPS 기준으로 75%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컨대 연초 1주당 0.001BTC에 해당하던 자산은 연말에는 0.0075BTC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기업은 저금리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전략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을 20%로 가정하고 8%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약 12%의 스프레드를 BPS 증가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는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하에서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비율인 엠나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PPS 증가율이 이를 상쇄할 경우 장기 투자자는 여전히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나 알트코인 기반 재무 모델과는 명확히 대비됩니다. 한편 이더리움 보유 상장사인 비트마인 이머저는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할인 거래 중인 주가 흐름을 주목한 비트마인은 추가적인 이더리움 매입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마인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22.76달러로 추산되며 현재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은 62만 5천 이더 및 192BTC에 달합니다. 회사는 이 같은 순자산 가치와 주가 간 괴리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주당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간접 이더리움 보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비트마인은 침수식 냉각 기술을 적용해 비트코인 채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사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지만 이 중 75%를 2022년 2분기 가상화폐 겨울 시점에 매도했습니다. CNBC는 당시 매도한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보유되고 있었다면 가치는 약 6배 상승해 약 5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거대한 수익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우수한 자산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장기 접근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8월과 9월에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전망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와 시장 환경 그리고 주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여름에서 가을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휴가철로 인한 투자자들의 활동 감소, 기관들의 분기말 포트폴리오 조정, 그리고 연말을 앞둔 자산 재배분 등의 계절적 요인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8월과 9월에는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강화되는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절성은 일시적 조정 혹은 단기 하락세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술적 지표와 시장 심리를 살펴보면 일부 주요 지표들이 과매수 상태에서 조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 감소와 함께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더불어 8월과 9월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같은 주요 중앙은행 정책 결정과 관련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로 금리 변동이나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 변동성을 더욱 증대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수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시기로 인식하며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8월과 9월의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발상의 대가 캠피셔는 투자자 심리와 매매 패턴을 분석하면서 일종의 역계절성 현상을 설명합니다. 즉, 시장이 약세를 예상하는 시기에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강해지고 단기 조정이 끝난 뒤에는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투자자들의 감정적 반응이 빠르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스트래티지 같은 주요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활동 증가와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와 상장사가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기반을 마련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과거 조정 국면 후에 이러한 매수세가 집중될 경우 8월과 9월은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하며 상승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과 9월의 크립토 시장 약세 전망은 역사적 계절성과 기술적 지표, 정책 불확실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캠피셔 이론과 온체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초점을 견디는 투자자에게는 반등과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큰 횡보장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꾸준한 관찰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가 승리합니다. 최근의 횡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노유노의 세 번째 레슨처럼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이를 비하지 않고 장기 비전을 갖고 투자 전략을 이어가는 이들이 끝내 웃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8월과 9월을 약세장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년 말 최악의 하락장을 지나고 23년 모두가 더 깊은 하락과 경기 침체를 예고했을 때 저는 영상으로 오히려 미국 경제는 여러 데이터를 볼 때 침체와는 거리가 멀고 최고의 투자 적기라고 설명드리신 것을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 23년도는 최고의 상승이 있기 직전 최고의 매수의 기회였으며 우리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세린 매일 격언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지만 거꾸로 5월은 가장 좋은 수익률을 거둔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역발상적 사고와 인내심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성도 투자의 중요 고려사항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8월과 9월을 크립토 약세장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번 분석해드린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와 정책 환경 그리고 기술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대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확신보다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횡보장에서는 우수한 자산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확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만이 다음 상승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기회를 날려버리지만 인내는 언젠가 보상을 가져옵니다.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인내가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 적은 없었습니다. 긴 흐름을 볼 때 지금은 그 인내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는 명확합니다. 바닥에서의 좌절과 횡보의 지루함과 내 자산이 녹아가고 있다는 공포를 견뎌낸 자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